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 다시 25%로 올린다는 뉴스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한미 합의 파기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트럼프가 또 그러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팩트를 따라가면서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고작 3개월 전에 합의한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누구를 문제 삼았느냐는 겁니다. 한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국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합의를 하나 발표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을 투자하고 미국산 LNG를 1,000억 달러어치 사겠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 낮춰주겠다. 양국 모두 윈윈하는 거래였죠. 그리고 3개월 후인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1월 13일에는 양국이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에는 관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라늄 농축 허용,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까지 안보 분야에서도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4일 양국은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해요. 여기 핵심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 조항이 나중에 엄청 중요해집니다. 잠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11월 26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줄여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MOU에서 약속한 대로 법안을 국회에 낸 거죠. 그러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야겠죠. 12월 4일 미국은 관보에 관세 15% 인하를 정식으로 게재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양국이 합의한 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1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안이 발의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대로 관세 낮춰줬는데 한국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야당이 발목 잡아서 이렇게만 보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이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고 국가 신뢰가 걸린 문제니까 빨리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도 아니니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게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닐 뿐더러 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정부 마음대로 약속할 수 있나? 헌법 6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건 특별법이 아니라 정식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한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기하는 건 미국과의 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외국과 약속했다고 해서 국회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나? 그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나?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현실 문제도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작년 12월에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6년 상반기에 3,500억 달러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500조 원을 한꺼번에 집행하면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우려인 거죠. 약속은 지킬 건데 좀 천천히 안전하게 가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약속은 했는데 이제 와서 미루려고 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에서 본 국회 내부의 입장 차이, 경제적 현실 문제 외에 쿠팡 사태라는 추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억하시죠? 이 문제로 미국 투자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꺼냈어요. 미국 투자사들은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청원했고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하나는 투자 법안이 왜 통과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을 왜 이렇게 규제하느냐. 그리고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압박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미국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거든요. 최근에 이민국 요원이 미국 시민을 사살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트럼프가 자주 쓰는 수법이 뭐냐면 국내 이슈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도 똑같이 관세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우연일까요?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무역 협상으로 풀어내는 걸 잘 활용하는 대통령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관세를 25%로 올린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르면, 먼저 자동차와 제약 산업을 볼게요. 관세가 10% 오르면 현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급락합니다. 결국 미국 현지 공장을 더 늘려야 하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 기업들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사람 뽑아라. 이래서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도 있죠.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잘 나가니까 트럼프가 굳이 꼭 집어서 언급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안보 협력 분야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 패키지가 흔들리면 안보 합의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11월 팩트시트에 들어있던 내용들. 우라늄 농축 허용,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승인,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이게 다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어요. 만약 관세 부분이 무너지면 그럼 안보 쪽 약속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언제부터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올리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당장 집행하려는 게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신호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할 거다. 이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단계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건 이건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은 본질을 놓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미국의 협상 방식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외국과 약속했다고 해서 국회가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어요. 특히 500조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를 국회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미국, 특히 트럼프는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상끼리 약속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왜 자꾸 국회가 나서? 이게 바로 트럼프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압박카드를 꺼내죠. 관세라는 무기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완벽한 해법이 있다면 지금 청와대에 고민하지 않겠죠. 다만 몇 가지 길은 있어요. 첫 번째 길은 국회가 신속 처리하는 거예요. 여당이 원하는 방식이죠. 일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트럼프의 압박을 피하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단기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헌법 60조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정식으로 국회 비준을 받는 겁니다. 장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은 한미 재협상을 하는 건데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는 거죠. 미국이 요구하는 시점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시점을 조율하는 겁니다. 장점은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트럼프가 받아들일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의 발언은 한미 동맹이 깨지는 신호도 아니고 무역 전쟁의 신호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죠. 이건 트럼프식 협상 전술입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쪽을 압박하는 거죠. 지금 그 고리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끼리는 이미 합의가 끝났거든요. 남은 건 입법부의 결정입니다. 여의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결말이 달라질 겁니다. 빨리 처리할 것인가, 절차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재협상을 시도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각각의 득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만 말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 국회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공은 워싱턴이 아니라 여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모두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결정이 우리 경제, 안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